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있는 한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계속 들어올 것은 뻔한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난 23일이죠. 헌재에서 또 검수완박법 여기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했어요. 이 기세를 좀 몰려고 그러는지 철험회에서 또 걸핏하면 뭐 늘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한동훈 퇴진론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탄핵, 이 탄핵을 또 하겠다. 지금 뭐 한동훈이는 취임한 이후부터 일만 터지면 기승전 한동훈이고 기승전 한동훈 탄핵이에요. 그래갖고 또 탄핵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저희들이 방송하는 중에 법사위가 열려가지고 검수완박법 그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귀해라. 원래는 이제 이 검수완박법이 되니까 시행령으로 많이 보완을 해버렸잖아요. 또 하나는 정순신 그 인사검증 실패한 거 거기 책임지고 물러나라 지금 그런 공세를 펴고 있다는데 이 탄핵론은 민주당에서 말만 하지 실제로는 또 꺼내지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뭐 탄핵이 옆집에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맨날 뭐 하면 이게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본의 독도 뭐 언급해서만 탄핵해야 된다. 또는 근데 이상민 장관은 탄핵했죠. 네, 진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검사가 이재명 수사하니까 탄핵해야 된다. 또 이게 뭐 판사가 재판 잘못 탄핵해야 된다. 아니 완전히 옆집에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막 탄핵 이러고 있는데요. 미국 출장 갔는데 그것도 탄핵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북 코인 그거 자료 얻으러 갔다 해가지고. 저는 한마디로요.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이거 헌재 판례 있잖아요. 검수완박. 한마디로 이제 이거 한동훈을 탄핵할 게 아니고 이석태, 이미선 재판관을 탄핵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유남석이가 아니에요. 예. 헌재 소장은 이석태입니다. 사실상 이석태가 다 좌우한다고 이석태가 민변 회장으로서 좌파 우두머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석태가 다음 달에 퇴임하니까 그럼 이게 내 퇴임 하기 전에 빨리 우리 결정해버리자. 이래가지고 이석태가 빨리 해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예. 처리해버린 거죠. 거기 민변 우리법연구회 5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막내가 이미선이에요. 예. 저하고 동갑이 70년 부산대. 문재인이가 가장 아끼는 후배입니다. 예. 부산에. 예. 이미선. 그러니까 이제 이미선이 보고 야 네가 좀 총대를 매라. 네가 여기 좀 해가 오락가락 총대를 매라. 그래도 이게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민영배가 위장 탈당한 거는 잘못된 거니까 요거는 이게 네가 5대 4로 잘못됐다고 하고 다만 이게 네가 진짜 중요한 검수완박은 저리 가가지고 유효하다고 해라. 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판결한 게 이미선 재판관 아닙니까? 이게 모든 조작한 게 이석태 재판관이고 이 두 명을 탄핵해야죠. 맞아요. 아니 한동훈 장관이 탄핵 사유가 뭐가 있어요? 정치 재판을. 아니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잖아요. 총장을 통해서도 구체적 사건 지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옛날에 추미애나 박범계가 휘두르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법이 문제가 많으니 이걸 이렇게 헌재 권한쟁의 심판했잖아요. 네. 그게 뭐 불법입니까? 아니 재판이라는 게 이길 때도 있고 절 때도 있고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요. 재판관 때문에 진 거지. 네. 그게 무슨 탄핵 사유냐 말이에요. 아니 재판도 못합니까? 따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거론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오히려 헌재 재판관 중에 이석태나 이미선이나 이자들이 탄핵 사유다. 오히려 왜 재판관 탄핵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계속 이게 탄핵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수당의 폭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탄핵안을 내놓으려도 4월 이석태 물러나고 뭐 또 이미선이도 물러나고 그렇게 되면은 헌재의 또 구성 자체가 중도 보수 쪽이 좀 더 많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내일라도 지금 내일 형편도 못 돼요. 아마 이제 이석태하고 이선혜가 물러날 겁니다. 두 명이. 예. 이미선이가 아니고. 예, 이선혜. 예. 예. 두 사람이 물러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자꾸 이제 철험면을 중심으로 해서 황운하 이 사람은 이 한동훈하고는 무슨 척을 졌는지 뭔 일만 나서면은 한동훈 물러나라고 탄핵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서던데 결국은 철험회가 이재명 또 4월 달에 체포동의안 내게
하기 전에 그냥 처리를 좀 해버리자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는데 다만 여권 내에서도 어차피 5월 되면은 취임 1년이 되고 그를 전후해서 개각의 요인도 생기는 데다가 내년 4월에 총선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 정권 때도 총선에 대비해서 한 1년 전에 이 개각을 해왔어요. 그래야 한 1년 정도 뭐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도 바로 정치를 하지만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 만약 정치권에 투입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정치판에서 가서 또 여의도 문법도 익히고 그런 정치적인 스킬도 배워야 하니까 빠르면은 4월 중에 개각이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을 차라리 이 시기에 차출을 해갖고 정치권으로 투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은요. 가장 두 명이 앞장서고 있죠. 김용민가 제일 부르고 있어요. 김용민. 예, 김용민 후보. 그다음에 황운하인데요. 예. 둘 다 이게 한동훈 장관하고 악연이 있죠. 아 그렇군요. 김용민이는 이제 그 원래 그 한양대 추미애 아마 라인 내 조국 퀴즈입니다. 예. 조국이가 장관할 때 그때 법무부 위원을 했어요. 계획위원 있잖아. 예. 그러면서 이게 좀 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퀴즈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조국 수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니까 탄핵을 옛날부터 부르짖고요. 그다음에 황운하는 송철호 사건의 핵심 주범이에요. 그렇죠. 그때 송철호 사건 때 울산청장 할 때 압수수색한 게 황운하입니다.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잖아요. 하명 수사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황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황운하나 김용민이나 이게 조국 사건, 송철호 사건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계속 이 한동훈이를 어떻게든 탄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탄핵이 뭐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게 만다 했잖아요. 탄핵이 어렵다고 보는데 왜? 자기들에게 탄핵되면 한동훈만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2의 추미애 사건 됩니다. 한동훈 키워주는 거죠. 지금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뭐 이재명 다음에 2위고 이 보수 쪽에서는 자기 지도자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징계하고 탄압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한동훈을 띄워준다. 우리 주역에 보면요. 주역에 보면 이제 그 용이 4단계가 있습니다. 용 있잖아요. 하늘로 승천하는 예. 용. 제일 먼저 이제 그 잠용. 완전히 이제 그 뭐 아직까지 용으로 나타나기 전에 잠용 있잖아요. 잠룡이죠. 우리 보통 그 대선조 잠재력이 좀 있는데 예, 예, 잠룡이라고. 한동훈 장관도 지금 잠용 정도로 보면 되죠. 잠룡이죠. 지금 예. 현재 예. 이거는 이제 그 용으로 완전 성천하기 전에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더 올라가면 나타날 현용. 아, 현용. 이제 잠용이 진짜 용으로 변하는 현용.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게 비룡, 나르는 용이 됩니다. 나른요. 비룡. 예. 그리고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걸 항용이라고 합니다. 항용. 항룡이라고. 세대는 올라가면 그때부터 추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역의 마지막에 항용 유회. 예.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용은 이제 그 후회가 있다는 말은 그때부터 이게 추락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다 그래요. 예. 저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의결해 준다. 물론 이게 현재에서는 뭐 지겠지만 예. 그러면 이게 지금은 잠용이지만 완전히 비룡, 비룡이 현용, 네. 나르는 용으로 한동훈을 오히려 띄워준다. 예, 비룡이 되네. 비룡으로.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4월 달에 교체는 좀 빠르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이재명이 정도는 잡아놓고 그러니까요. 구속시키고 나와야죠. 예, 그 문제는 매듭을 짓고 나와야죠. 네? 지금 이게 4월 말에 이재명이 영장 청구한다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4월 말에 넣으면 안 되죠. 네. 저는 이재명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수사도 많거든요. 이미 그 참모들은 다 구속됐잖아요. 기소됐잖아요. 문재인 하나 빼고 다 기소됐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도 지금 이게 그 사회 문제는 많잖아요. 네. 이걸 이게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차라리 내년 초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 총선이 4월 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내년 초에 한 몇 달 전에 넣어도 얼마든지 뭐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정치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미 뭐 정치 감각이 워낙 이게 뛰어나기 때문에 인지도나 뭐 이런 면에서는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 나가더라도 서울 이 수도권에서는 뭐 충분히 당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그 올 박수영 여의도 연구소 원장 있잖아요. 네. 이분도 이게 그랬네요. 한동훈 장관 이제 어떻게든 영입해서 그러면 이제 뭐 수도권에 막 공천만 해도 이미 MZ 세대 있잖아. 네. 상당히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선거대책 뭐 위원장 이런 거 안 해도 뭐 줄 수 있다.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했거든요. 따라서는 이재명, 문재인 수사까지 이게 좀 마무리 짓고 뭐 연말이나 이래서 이게 내년 연초에 나와도 총선에 나올 수 있다. 아마 이런 데 그 타임 스케줄이 맞다 봐요. 근데 내년까지는 조금 늦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일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김기현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친 아직까지 이제 막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지지율도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역전이 민주당한테 역전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고 오늘 27일 날 나온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45.5 국민의힘 37.9 그리고 24일 나온 갤럽에서도 그때는 국민의힘이 34 그리고 민주당 35로 한 1% 차였는데 훨씬 더 지금 늘어나 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조기 좀 투입해가지고 당을 활력화 시켜야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수도권이라든가 또 20대, 30대가 지금 완전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유권자들을 또 국민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라든가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좀 꼭 4월이 아니더라도 조기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심하고 이렇게 직거래 뭐 직통을 한다 할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윤핵관 중에서는 장제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행안위에서 뭐 고성을 지르고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좀 거친 면이 있어서 한동훈 같은 사람이 좀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시기를 어느 때 하느냐. 그러나 저도 서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일단 이재명은 정리를 한 뒤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그때 나와서 하더라도 충분히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위치도 되고 그런 또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지금 이게 지지율이 최근에 한 2, 3주 좀 빠졌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 일본 문제가 있거든요. 일본 문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 어제 저 채널 A 방송에도 말했지만요. 옛날에 이거 마이클 잭슨이라고 있잖아요. 예. 마이클 잭슨 팝 가수죠. 이런 말을 이제 이거 했어요. 뭐냐면 이제 이거 가짜뉴스. 괴담은 100m 단거리 달리기고 그다음에 이거 팩트나 진실은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다. 예. 이런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가짜뉴스나 괴담은 빨리 퍼져. 예, 단거리, 그렇죠. 100m 단거리에서 빨리 퍼져. 예. 근데 진실이나 팩트는 오래 걸려 설명하려면 마라톤처럼 이게 장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괴담은 빨리 퍼져. 야, 일본 가서 일본이 뭐 독도 문제까지 거론했더라. 독도 위안부 거론했더라. 저기 후쿠시마 뭐 원자 방류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괴담을 퍼뜨리니까 금방 이게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팩트 진짜 성과 있잖아. 이거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게 손해본 면이 하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꼴 국민의힘. 네. 완전히 대통령과 당이 일체화 돼버렸죠.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래도 이게 긍정이 한 30%대고 부정이 50%대예요. 예. 대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도 거기에 동조화되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일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빠지는 면이 있는데 저는 뭐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이제 젊은 층 천하용인 있잖아. 예. 이쪽 이게 계속 또 이게 분당질 치니까 그쪽도 좀 빠져나간 이런 이게 측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결국 이게 상대 평가입니다. 저는 정치는 절대 평가라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저게 상대 평가입니다.
네, 그렇게 근데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이재명이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거의 벗겨졌죠. 예. 이재명의 본 모습이 이제 또 쌍방울부터 이게 또 영장 들어오고 막 하면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민주당 떠납니다. 지금. 따라서 너무 이게 그 한 주 한 주에 우리가 일희일비보다는 좀 이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이게 그 상당히 저는 희망이 있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했지만 원희룡 네. 그 다음에 그 한동훈 네. 그리고 이제 저 오늘 저녁에 뵙지만 오세훈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아니 이 정도의 멤버면 화려한 멤버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다 일당백의 화려한 용사들입니다. 축구로 치면 이게 다 손흥민 그때 사람들이 절비한데 저쪽에 누가 있어요? 저 지금 이게 보니까 그래도 박용진, 강훈식이 맛이 갔어요. 네. 박주미도 그렇잖아요. 예. 누가 있어요? 이재명 꼭 끌어지면 문재인이 말 중에도 맞는 말이 있더만 문재인가 이재명 외에 대안에 누가 있냐 이 말 했다고 박지호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누가 있냐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차기 지도자가 총선을 리드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